부등식의 활용으로 갑시다. 방정식의 활용이랑 부등식의 활용은 굉장히 닮아 있기는 한데 부등식의 활용이 조금 더 어려워요. 자, 물론 이쪽은 기본적인 케이스밖에는 없어가지고 뭔가 최대 최소의 논리를 사용할 만한 문제는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얘만 먼저 진행하고요.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은 3월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자, 853번 하나만 일단 직접 풀어봅시다.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자, 화이팅! 다 맞았네. 그렇죠.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얘를 fx라고 해서 f'(x) 2에 2x 제곱 빼기 2. 그렇죠. 그럼 결국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0밖에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 그래프 자체가 그렇죠. x가 0 들어갔을 때 빼고는 지금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극소가 되겠네요.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가 1 빼기 0. 그래서 그냥 1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y축, x축. 자, 그러면은 계속 감소하니까 여기서 극소 나오고 극대 나오는데 이게 수렴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2에 2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무한대로 빠지게 되겠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에 2x제곱 빼기 2x. 자,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얘는 어차피 0으로 갑니다. 그래서 0 플러스 무한대니까 이것도 무한대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내려갔다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 값은 y는 k가 이 최소, 얘의 최소값보다 더 작으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밑으로 지나가 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더라. 그래서 k의 최대값은 그냥 3번,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유형 14번들은 전부 다 1번 꼴이에요. 다 1번 꼴. 그죠? 이런 식으로 상수하나만 남기고.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저기 857번 한 번만 볼게요. 직접 풀어봅시다. 얘도 1창으로 들어가 있죠? 양변을 x로 나눠서 들어가면은 문제가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1차인 애들은 그냥 접선의 방정식으로 문제 푸는 게 제일 나아요.
자, 방부등식이 어려울 때는 함수 그래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방부등식의 활용 단원을 푸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는 거는 눈 감고 길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마무리 한 번만 좀 지어볼게요. 자, 요 함수를 fx라고 잡아서 그래프 그려놓으면은 얘는 뭐 그냥 미분 써서 그릴 필요도 없는 기본형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이 x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y는 2x제곱. 얘는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아이고 얘가 얘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울기 음수 나오면 이게 곡선이 직선보다 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x에서. 그렇죠? 이렇게 뚫고 가면 교점 자체가 나오면 일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울기가 0은 나와야 돼요. 괜찮죠? 기울기가 0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걔보다 큰 상태도 다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어디에서 접할 때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딱 접하는 걸 끝으로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뚫고 가니까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지 않은 경우들도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기울기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t,2의 2t제곱. 그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0,0 지나간다 해도 되지만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라는 걸로 찾아볼게요. 그럼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거니까 2의 2t제곱. 그죠? 그러면 딱 봐도 이거 그냥 약분해버리면 1, 1 이렇게 되니까 아 t가 2분의 1일 때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2일 때가 접점이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는 얼마예요? 그럼 뭐 평균 변화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 지점의 기울기가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항상 성립하려면 K값은 언제? 0부터 가능합니다. 2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최대값이 2가 돼요. 만약에 K의 최소값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건 0 나와야 돼요. 최소가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괜찮죠? 0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저희 859번.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서 아, 얘는 그냥 그 자체로 그래프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1분만 있다가 힌트를 잠깐 좀 갈게요. 저게 안 되겠다. 이거 지금 풀이가 다 따로따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케이스가 총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인으로 나누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부도가 바뀝니다. 왜냐면, 사인 x가 양수인 범위에서 얘는 양수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요. 그럼 구간마다 어떤 건 이걸로 가고 어떤 건 이걸로 가야 돼요. 사실상 이걸로 들어가면은 우주 갑니다. 진짜로 이걸로 가면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문제에서 지금 뭐가 나와 있지? 양수 A의 최대값이네요. 그쵸? 우와! 양수만 생각하면 되네. 그쵸? 양수 A의 최대값이라 그랬으니까 굳이 음수나 0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A가. 그러면 얘는 이거 양수니까 이거 나눠도 되잖아요. 그쵸? 직선 삼각함수 기울기가 꼭 미지수 K가 상수로 나와야 된다, 분자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분모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기울기가 지금 A분의 3짜리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A도 날리고 3X도 날리고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문제 풀어도 돼요. 어차피 X가 양수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풀이 가능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두 개 비교해봐야 누가 더 편할까요?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배제할게요. 이걸로 문제 풀기 바랍니다. 잠깐 직접 풀어봅시다.
자, 0일 때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 0 빼고 다 직선이 위에 있으면 됩니다. 0 빼고 직선이 다. 아, 한마디로 0일 때 기울기만 사인 기울기 찾아주면 되는구나. a분의 3이라는 걸 통째로 생각해볼게. a분의 3이 이렇게 나오면은 직선이 사인보다 다 위에 있다고 말을 못하겠죠. 그럼 점점 가다 보면은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딱 0일 때 기울기랑 딱 접할 때 그때보다 기울기 더 크면은 그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으니까 뚫고 가는 거예요. 화이팅.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y는 sin 2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죠? 양수밖에 존재를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나 보다. 그렇죠? 뭐 많이 그릴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함수를 그려본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어차피 a분의 3이 통째로 상수,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따지면 기울기 양수밖에 안 나오죠? 그럼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기울기가 딱 0일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는 상태. 이렇게 나오면은 직선이 사인보다 항상 위에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뚫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점점 가다가 계속 뚫고 가네. 자, 언제? 딱 접하는 그 순간. 그렇죠? 한마디로 얘가 사실 원래 왼쪽까지 그래프 그려놓으면 이게 뚫접이야. 괜찮죠? 뚫접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는 것들은 항상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 함수의 미분 해주면 2 코사인 2x니까 여기 x에다가 빵 집어넣어주면 얘는 그냥 2가 되겠네요. 한마디로 얘가 0인 지점에서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 a분의 3이 2보다만 크면 되는구나. 등호도 가능해요. 그죠? 어차피 접하는 거니까. 따라서 a랑 2 어차피 다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뀝니다. a의 최대값은 2분의 3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쪽에 가서 이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요거 하고 속도 가속도로 갑시다. 자, 뒤쪽에 있는 문제 유형 19번입니다. 유형 19번.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그나마 내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873번이에요. 요거 하나만 가볼게요. 요거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자, 점 하나만 딱 잡아놓으면 끝납니다. 일사분면이 제일 무난하잖아요. 그냥 D점 찍어요. 어차피 좌우대칭이라서 D점 좌표 나오는 순간 A, B, C, D 그냥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나오니까 그냥 곱해버려서 넓이 함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얘가 넓이 함수잖아요. 그럼 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니까. 그죠? 그럼 요거의 극점과 양극값. 이게 넓이 함수입니다. 비분했구나. 근데 왜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이 잘못 나왔네. D일 때가 2에 2 마이너스 D 제곱이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지수가. 오케이. 그럼 얘가 넓이 함수죠. 그럼 얘의 극점과 양극값. 그럼 비분하면 극점이 나오니까. 어차피 이런 함수는 양끝이 없어요. 따라봐. 너무 쉽지. 마이너스 1 지수가. 오케이. 아우, 다들 잘 풀었습니다. 뭐 그나마 내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건데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좀 더 어려운 것들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너무 다 쉽기는 해요. 자, 한 점만 잡으면 되니까 D를 T로 잡읍시다. 2의 마이너스 T 제곱. 자,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T니까 전체 가로 길이는 2T네요. 그 다음에 높이는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넓이 ABCD 넓이는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4T의 마이너스 T 제곱. 자, 요거를 넓이 함수 FT라고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T라는 값은 양수로 제한됩니다. 양수로. T가 양수로 제한돼요. 그래서 이거의 최대 최소,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뭐 극점과 양끝 값인데 뭐 이런 문제 특징이 다 똑같아요. 양끝이 안 나와요. 무조건 극점에서 답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미분해서 극점부터 뽑아봅시다.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자, 그래서 얘가 0 될 수 있게 하는 애가 그죠? 1밖에 없죠? 지금 요 그래프는 솔직히 안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근데 만약에 나는 궁금해요. 궁금하면은 안 궁금한가? 안 궁금한가?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요. 얘 때문에 0 나오고 어차피 얘는 2의 마이너스 t. 지수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일사오면 3, 4, 5배 나옵니다. 자, 근데 x가 무한 들어가면 얘 때문에 빵 나오죠? 얘 무한 들어가더라도 얘가 훨씬 빨라요. 가다가 말고 그냥 0으로 가요. 괜찮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2의 무한대 제곱.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1인 지점에서 극대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1인 지점의 값이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4. 그래서 아 진짜 넓이 최대값이 2분의 4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속도 가속도로 갈게요. 속도 가속도. 와 끝났어. 이 오늘 도함수 활용 끝이에요. 와 설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고 적분법 갑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 속도 가속도 우리가 수투에서 했었던 속도 가속도는 뭐예요? 직선 왕복 운동이에요. 직선 왕복 운동. 그래서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 가속도. 아유 속도와 가속도. 자 얘는 그냥 1차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편의상 집과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투에서의 속도 가속도는 전부 다 집부터 학교까지 대로가 뚫려 있어요. 무조건 일직선이에요. 무조건 일직선. 자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요. 열심히 가다가 가방을 놓고 왔어요. 다시 집에 가요. 그래서 가방 들고 학교를 갑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보여진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어때요? 보기 싫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인간의 움직임은 시간에 한정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보자 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축이 두 개가 돼요. 첫 번째 시간축. 엄밀하게는 시각이에요. 시각.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 한자 미안. 자 그래서 시간축이고요. 하나는 위치축.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위치와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시공 그래프예요. 괜찮죠? 그래서 위치만 나타낸다면 위아래 움직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 나타낼 때 이 T축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원점이에요. 그렇죠. 이거 실수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 방금 얘기한 거대로 놓고 본다면 만약에 집이 지금 원점이라고 치고 학교가 여기 있다.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다가 가방 놓고 와서 집에 들렀다가 다시 가죠. 자 그게 시간에 관한 움직임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한번 들렀다가 가는 상태. 몇 분의 1대1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속도 그 다음에 속력 두 가지가 존재할 텐데 위치 시간에 관련된 함수로 나타내더라도 속도, 속력에 관련된 두 개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속도는 평균 속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속력은 평균 속력을 얘기합니다. 자, 속도의 정의는 뭐냐? 뭐 우리는 이과생이니까 다들 알고 있겠죠?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물리에서 등장을 합니다. 시간의 변화량분의 변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거 굳이 기호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내죠. 델타 T분의 델타 X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 속도.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순간 속도는 그 평균 속도에다가 극한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차가 한없이 조금 들어갈 때의 평균 속도의 극한값. 그래서 dx dt로 나오게 됩니다. 시간의 미소 변화량분의 위치의 미소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증가하고 있는 어떤 상태 a라는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 평균 속력은 뭐냐? 얘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이동거리인데 그냥 거리의 변화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거리라는 함수를 새로 또 지정을 합니다. 자, 거리의 변화량. 이게 그냥 이동거리예요. 그럼 뭐야? 거리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지? 거리라는 함수는 이런 거예요. 딱 0초일 때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이동거리 함수. 그러면 앞으로 갈 때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500m, 학교가 1000m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자, 그럼 내가 이 지점에 왔을 때 집까지 돌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빵이잖아요. 위치의 변화량. 근데 이동거리는 500 갔다가 또 500도 가니까 1000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거리 함수는 이게 뒤로 가는 것도 플러스로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함수는 요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거리 함수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는 건 어차피 누적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요 함수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함수 GT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X는 FT 함수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순간 속력. 지금 얘가 델타 T분의 델타 S예요. 괜찮죠? 델타 T분의 델타 S.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리미트 델타 T가 빵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로 쓸 수 있으니까 시간의 미소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의 순간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A 초인 지점에서는 어때요? 똑같아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dx dt. 자, t가 A인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와 dt분의 ds. 그죠? t가 A일 때의 순간 속력은 둘이 똑같은 상태예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여기처럼 아예 그냥 어떤 B, 감소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한번 볼게요. B 지점에서의 순간 속력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B 지점에서의 순간 속력,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 순간 속력은 이 지점에서의 접선이죠? 어때요? 대칭 이동한 거잖아요. 대칭 이동한 거니까 둘이 부호만 반대예요. 크기는 똑같은데.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dx dt t가 2일 때 값과 ds dt, 그죠? 순간 속력이 관련된 걸 놓고 본다면 둘이 같아요? 아니, 부호 차이밖에 없어요. 괜찮죠?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금 얘를 딱 보니까 어때요?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를 놓고 본다면 얘는 양수 음수 다 나올 수 있지만 얘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동거리가 음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이 똑같아져요. 괜찮죠? 이때 얘를 우리는 V라고 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위치라는 함수는 X로 나타냈을 때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속도는 어차피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뭐 벨로시티 약자 그냥 V라고 써놓고 미분 한 번만 때려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거리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S는 GT. 근데 이거 거리 함수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워요. 일반적으로는 위치 함수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속도 함수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주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일일이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죠? 물론 위치 함수 가지고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그래프 분석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거리 함수를 미분한 게 사실 속력이잖아요. 괜찮죠? 그럼 얘는 S'이에요.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고요? 그냥 절대값 V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랑 연관시키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거 어차피 안 줘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정의가 뭐예요? 가속도의 정의. 순간 가속도가 아니고 평균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 엑셀러레이터인가 아무튼 약자 A라고 쓴다면 그래서 여기 이계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속력은 없어요. 그죠? 가속력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겠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돼요. 물론 정적분이냐 부정적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 통째로 다 나오고요. 속도 함수 정적분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리 함수 미분하면 속력이잖아요. 근데 거리 함수 우리가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미분해서 이걸 구할 일은 없어요. 다만 얘가 미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속력 적분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어차피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A부터 B까지 속력 적분으로 들어가 준다라고 들어가 줘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속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속도의 크기라고 부르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가속력을 물어보진 않지만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 애들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은 요게 수투에서 나왔었던 내용 그대로예요. 미적분에서는 안 하나? 미적분에서도 해요. 그래서 초람수 가지고 봅니다. 680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유형 16번이 딱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 가속도. 다만 초람수를 다루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별로 안 어려워요, 진짜. 아우, 쉬워. 아우, 쉬워. 미안해. 860. 번호가 잘못 적혀. 오 마이 갓. 오케이. 그죠?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미분에서 6분의 파이 집어넣은 게 2로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그때의 위치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시간 관계상 미안해. 이거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6분의 파이에서 속도가 2. 속도에다가 6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 2라는 거야. 그때 6분의 파이에서 위치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미분해주면 VT가 되겠고요. 6-2a 코사인 2t. 자, 그래서 여기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6 빼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그럼 a가 되겠네요. 이게 2니까 a가 지금 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치에다가 6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 얘는 6분의 파이 집어넣으니까 파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가 4니까 마이너스 4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파이 빼기 2 루트 3. 이게 그냥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 가속도를 가볼게요. 자, 평면 운동은 2차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미적분에서만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집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는데 이게 뭐 집에서 학교까지 대로 뚫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지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갔다가 잠깐 뭐 PC방도 잠깐 들렀다가 서점 들렀다가 학교 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내가 X축 이거 다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얘를 몰라 그냥 뭐 원점이 아무데나 잡아놓을게요. 얘를 원점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어떤
t 시간일 때의 위치를 이 위에 아무데나 잡아놔 볼게요. 그러면 이때 요 점, 이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등장을 하겠죠. 얘는 시간축이 없어요. 시간축이 없어요. 자, 그럼 이 x좌표, y좌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x만 놓고 봤을 때도 앞으로 가다가, 그쵸? 왼쪽으로 잠깐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요. x만 놓고 봐도 이게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y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여기서 출발하다가 계속 쭉 올라가요. 느리게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가고 다시 또 내려와서 도착을 하네요. 괜찮죠? 그럼 y는 y대로 또 시간에 관한 함수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위치 함수가 얘처럼 시간에 관한 함수 하나로 나타나지냐? 아니. 4개 변수 함수로 나타나집니다. 4개 변수 함수로 나타나져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속도가 위치 함수의 미분인 건 맞아요. 왜? 아니 뭐 x는 x 속도, y는 y 속도. 그쵸? 물리에서 똑같이 그냥 적용하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x 방향만 놓고 봤을 때 그래프를 놓고 보니까 그렇죠. xt 이렇게 하면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도 어차피 속도 나타낼 수 있어요. x 속도, y 속도. 괜찮죠? 그래서 x 방향의 속도는 vx라고 나타내주고요. f'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분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y 방향의 속도도 g't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의 속도를 구한다. 뭐 x방향의 속도랑 y방향의 속도가 있겠죠? 괜찮죠? 이 지점을 기준으로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그럼 얘는 속력은 어떻게 나타내지? 다시 한번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고 나타냈어요. 괜찮죠? 똑같이 절대값 v라고 쓰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 항상 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으로 나와요. 접선 방향. 자, 이 크기가 지금 절대값 v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가 vx,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vy다 보니까 절대값 v는 x 속도와 y 속도의 제곱합 루트 피타고라스로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기본적인 내용이 벡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자, 근데 몰라도 그냥 어차피 뭐 속도는 접선 방향으로 가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x만의 속도, y만의 속도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속력의 크기는 2개의 피타고라스로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리에 관련된 얘기는 똑같이 미분적분에서 등장을 하는데 뭐 이것도 어차피 적분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미분에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어차피 못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나중에 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냥 절대값 적분이에요. 다시 한번 속력 적분이에요. 괜찮죠? 이걸로 계산해냅니다. 어차피 이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딱 이쁘게 딱 하나의 식으로 나오게 돼요. 오케이, 시간에 관한 함수로.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다 했어요.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속도도 x 가속도 2번 미분한 거고요. y 가속도도 2번 미분한 걸로 그냥 나오게 되겠네요. 똑같이 x는 x대로, y는 y대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안해. 이게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네. 유형 17번 하나만 하고 그냥 끝낼게요. 17번 하나만. 자, 그러면은 863번. 자, 요거 한 번만 잠깐 직접 풀어볼게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우, 다 했네. 와우! 자, 다시 한번. 요걸로 x 속도 구하면 3, 요걸로 y 속도 구하면은 t-2. 그쵸? 그래서 속력은 얘 제곱 루트니까 9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얘 루트가 되겠네요. 괜히 했는데? 그쵸? 어차피 t-2의 제곱 플러스 9면은 이게 내부에 있는 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2일 때가 꼭지점이잖아요. 2초일 때 최소값 루트 9로 나온다. 아, 최소값 3이구나. 답 2번으로 나오게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미안해. 숙제는 유형 18번까지 갈게요. 야, 끝났다. 와, 고생했다. 떡 2그릇 먹고 2살 먹어. 야.